안녕하세요. 함께해서 더 즐거운 타일라디오입니다. 오늘 게스트분들은 어제 또 타일라디오가 기획한 두 번째 파티에 자리를 빛내주셨던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분 한번 소개 범수 형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아방가르드 막 형님하고 같이 힙합을 플레이하고 있는 범수라고 합니다. 예. 네, 저 블랙로터스 레코즈의 아방가르드 왁이라고 합니다. DJ도 하고 있고 뭐 프로듀싱, 비트메이킹 이렇게 하고 있고 힙합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원래 아트워크를 이렇게 하다가 음악의 세계에 너무 빠지게 돼서 이제 여기 아방가르드 박 형님 덕분에 이제 바이닐을 선물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LP 바이닐 DJ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LL 윤제이라고 합니다. 예. 공기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어제 파티 해봤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세 분? 진짜 오랜만에 대구 내려와가지고 같이 파티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좋은 기억 많이 쌓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리고 언제나 대구 오면 느끼는 게 이렇게 장르 불문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올 때마다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고 또 뭐 여기 이렇게 행사로 진행할 때는 이 환경이 막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뭐 책상의 높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좋았고 되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도 뭐 너무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았고요. 여기 공간 자체가 진짜 제가 대학생 때 여기서 그 이 히어 히어가 있기 전에 카페믹스 북성로라고 거기서 되게 과제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거기가 사라지고 이제 이런 히어 히어라는 또 공간으로 완전 탈바꿈해서 너무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뭐 이제 북성로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확 뜨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히어히어 홈앤 스튜디오 다들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빅 샤라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러게. 네. 또 먼 길 와주셨는데 네. 커피도 맛있어요. 여기. 직접 내려가지고 신선하고. 네. 이제 대구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뭐 따로 또 파티 내용적인 부분에선 좀 어떠셨을지, 좀 대구에 이렇게 힙합 좋아하는 분들이 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항상 뭐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올 때마다 또 이제 자주 보는 얼굴들 또 올 친구들 온 것 같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와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예. 힙합이란 게 그렇게 막 우리가 트는 아니면 제가 트는 힙합이 약간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또 희한하게 여기 올 때마다 다들 즐겨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범수도 잘 되게 틀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근데 대구 항상 지방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곡들도 되게 좋게 들어주시고 음악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형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불미스럽게 네? 윤재영 시간에 또 경찰 선생님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게 또 잘 되는 파티에는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맞지. 성공한 파티에 이제 뭐 상징과도 같은 거죠. 이제 경찰이 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이 나니까 이제 뭐 경찰이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타임 때 이제 사람들이 뭐 막차 시간도 있고 좀 빠지긴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카페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튼 사실 저희도 요번이 히어히어에서 한 첫 번째 파티였어가지고 좀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해주신 거 담아가지고 영광이네요. 처음에. 멋지게 또 첫 깃발을
꽂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뭐 한두 번 정도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 또 그런 바이닐 컬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좋았어가지고 예 조금 더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좀 무거워져. 너무 약간 좀 더 신경 러프하게 써요. 어쨌든 뭐 박제에 당하는 거니까 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너무 또 막 던지면은 좀 막 안 던질 자신 있어? 뭐 하다 보면 이제 좀 텐션이 올라서 이제 막 저는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금요일에는 또 두 분 경주에서 플레이도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또 경주는 좀 어떠셨는지. 경주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대구보다는 더 지방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대는 별로 하진 못했는데 거기에서 로컬에서 우리 포스터를 보시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었어요. 어쨌든 우리의 음악을 듣고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찾아주신 분들이니까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경주라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좀 올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종종 올라와서 끝날 때까지 즐기다 간 친구들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장소가 여기보다 훨씬 더 작은 데였는데 또 그런 맛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재밌었어요 어제도. 로컬 느낌이 좀 네, 심했지. 맞아요. 그것도 저기 대구에서 원래 있던 친구가 가가지고 만든 곳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연관성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거기 이제 저는 어제 경주를 안 갔지만 거기 이제 호타라고 그 가게에서 이제 그 사장이 이제 태희라고 그 친구가 원래 저 대학교 4학년 그쯤에 이제 보드를 타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뭐 자주 같이 놀기도 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뭐 자기가 요리를 전공을 한 친구였는데 이제 경주로 자기 고향이 경주니까 이제 경주로 돌아가서 그런 또 공간을 만들고 또 로컬에서 그렇게 또 멋지게 해서 서울에 있는 DJ들까지 이렇게 섭외를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언젠가 경주 가게 되면은 또 뭐 한번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래도 베뉴 이름이나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형이 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윤재 꼭 한번 가가지고 플레이했으면 좋고 DM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나중에 한번 가봐. 데이트하기도 좋잖아요 경주. 그건 진짜 좋았어. 아니 거기에서 플레이하고 나가지고 그 옆에 24시 편의점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그 능에서 딱 이제 맥주 까면서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혹시 합법인가요? 능에서 마시는 게? 불법이면 어쩔래? 뭐 이렇게 이번 투어 이야기는 좀 이 정도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일부에서는 할 생각이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아방가르드 박 형님께 먼저 다 공통 질문인데 힙합이라는 주제로 세 분이 모이시고 활동도 자주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어쩌다가 힙합을 사랑에 빠지시게 됐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뭐 그 처음 힙합 음악 들은 거는 아마 중학교 때 그때 제가 다른 어느 곳에 있다가 전학을 갔는데 막 뭐 애들 그때 뭐 CDP 들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DP에 뭐 있나 했더니 뭐 그때 나온 게 나스 2집, 나스 2집이 핫했고 뭐 본떡스의 나머니 이런 걸 이제 딱 이제 처음 들은 거죠. 처음 들어가지고 야 뭐 이런 음악이 다 있냐 그러면서 또 운 좋게도 집 앞에 그 상하 레코드라는 그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레코드샵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뭐 커시노트 1집 이런 것도 사장님 추천으로 야 얘 지금 매드립이라는 사람이 엄청 뜨거워 아마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런데 이제
들었는데 이게 랩이 이게 그 되게 생소하잖아요. 가뜩이나 힙합 처음 이제 막 접하고 이거저거 접할 때인데 커시모토가 이 피치 올린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야, 이 비트는 좋은데 랩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다람쥐 소리 같이. 형식도 탈피하고 막 이래. 결국엔 내가 나중에는 애들이 광팬이 됐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겉에 흑인만 있으면 사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막 디안젤로 1집도 막 뭐 샀는데 뭐 미친 힙합인지 알고 샀는데 노래 부르고 막 뭐 비트 느리고 그래. 뭐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교육이죠. 교육비 스스로 체득이 스스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랩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랩 어렸을 땐 또 랩 좋아하니까 다들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뭐 공부는 안 하고 라임만 계속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랩 공책도 막 몇 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나 어차피 음악 해야겠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나 대학교는 안 가고 그냥 바로 필드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야겠다. 네, 끌어오른다. 힙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나그네 있잖아. 재즈 아이비. 그 친구가 그 이태원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허니 패밀리의 영풍이라는 형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같은 학교를 다닌 외국인 학교를. 야, 이런 친구가 있는데 랩을 되게 하고 싶어한다. 그래가지고 너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 저 이런 거 듣습니다. 막 이러면서 교환하다가 그때부터 거의 맨날 우리 집에서 랩 쓰고 녹음하고 그때 막 CD 싱글 사면 인스트루멘탈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막 CD 하고 더블 데크 달려 있는 거 그런 거에다가 맨날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걸로 녹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열정이 엄청 대단하니까 우리가 진짜 뭐 점점 하면 할수록 뭐라도 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뭐 그러면서 내가 야 이거 우리 인스트루멘탈 이거 뭐 없고 많이 구할 수가 없고 싱글 CD는 더더욱 그래가지고 야 내가 비트 만들게 비트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98년인가 9년인가 MPC 2000 엑셀이 리테일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 나왔어 그때. 근데 그때는 세운상가에서 그런 샘플러 등을 팔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제미든가 어딘가 가가지고 MPC 2000엑셀 세핑으로 딱 사고 스피커도 사고 그때부터 이제 레코드도 모으면서 그때 마크2 턴테이블 마크2 사가지고 샘플링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비트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랩을 쓸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재밌고 완전히 또 여기에 빠져버린 거야. 랩을 할 수 있는 비트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되나? 뭐 그 시절에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잡지 같은 거 봤을 때 나온 그걸 사고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는 뭐 그런 거였으니까 뭐 대가이가 영어를 좀 하니까 그런 어떤 거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러면서 그때도 흑인 얼굴 그려져 있는 건 다 샀죠 진짜 판을. 근데 파는데도 사실 많지가 않아. 막 용산 이런 데도 있었어 예전에. 용산 안에 판 파는 데 있고 뭐 지금 막 7, 8만 원 하는 것들 다 그때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마비카드웰 이런 것도 다 초반. 아무튼 그렇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좀 알겠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1995 대한민국 뭐 이런 거 나올 때 테이프 앨범 그때 허니 패밀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친했으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패밀리로 막 앨범 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우리는 우탱이고 맛집인데 여기는 좀 이제 결이 약간 다르니까 실력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결이 달라가지고 대각이랑 나랑 이제 우리 형님 저희 따로 한번 독립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곡 작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리쌍 1집 앨범에 제가 곡을 수록시키면서 그게 이제 정식적인 데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
그러니까 한 4, 5년 비트 만들고서 이렇게 한 것 같아. 뭐 솔직히 말해서 20대 딱 20살짜리가 힙합 비트 만드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뭐 민주정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뭐 시기적인 거니까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아니었고 내가 그냥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거고 그때만 해도 뭐 재밌게 잘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2002년에 데뷔하고 또 뭐 더블K 앨범에 또 노래 듣고 친구니까 더블K 앨범에 듣고 또 뭐 대각이 솔로 앨범에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이제 첫 솔로 앨범인 여기 브라운 보트 이게 풀 인스트루멘털 앨범은 사실 거의 시초라고 보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벌써 이제 한 20년 이게 원래 20주년이거든 올해가. 맞습니다. 예. 한번 저 한번 가져와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게 본인이신가요 여기 사진이? 네 맞아 이거 이거 직접 삼각대 놓고 찍은 거예요. 삼각대 놓고 이 강은 혹시 어딘가요? 이게 지금 집 앞에 수지에 저수지였어요. 저수지 여기 보면은 여기 종이배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갈색 브라운 보트가 NPC 위에 있는데 이걸 막 원래 띄우는 거를 내가 연출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떠. 잘 안 뜨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담배나 하나 피자 느낌으로 뭐 갈색 정장도 있고 막 이런 거. 갈색 정장도 있고 재밌게 찍었지. 그리고 이때 LP 느낌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저기 주얼 케이스 안 하고 주얼 케이스. 세피아 톤. 예. 이때 포토샵도 없어가지고 이런 뭐 그림판 뭐 이런 거. 진짜요? 감각이 진짜. 그러니까 전부 이때부터 내가 전부 다 아트워크를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저도 그거는 맞아. 알고 난 순간 되게 놀랐어요. 예. 이거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그게 또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나도 이런 거를 뭐 즐겼던 사람이라서 뭐 만화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약간 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잘한다기보단 그냥 하고 싶은 걸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유통사에서 내가 사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약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워졌냐면 원래 1000장을 찍었는데 초반을 한 4,500장만 뿌린 상태에서 이 회사가 날라가 버렸어. 횡령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유통사 안에 뭐 다이나믹듀 뭐 이렇게 12매스였나 그때? 아무튼 많이들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때 20대 중반인데 좀 그렇지. 그때부터 막 좀 이게 세상이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 와 진짜 내가 음악적으로는 이게 뭐 어디에 내놔도 적어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쌓아야겠다. 악이 바친 거지. 그러면서 정말 그 다음 우파루파 시리즈 만들 때는 진짜 막 스네어 킥 이런 거 하나만 샘플링 할 때도 막 3, 4일씩 걸리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었다. 근데 그 나의 열의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지? 도자기를 빚는 심정으로. 그땐 진짜 막 빗살 하나하나를 엄청 신경 썼다면 지금은 도자기가 어떻게 될까를 더 이제 이것이 어느 곳에 놨을 때 아름다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고 아직도 난 샘플링 음악이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아트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 주파수들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건 나도 예상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나는 그냥 배치만 했고 근데 이게 되게 생각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컴퓨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MPC만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봐버리면 디제잉도 똑같고 눈으로 봐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이미 신경이 써버린 거잖아. 알고 있는 걸 모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나는 아직도 배제하고 계속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20년 된 거야 그냥.
작업을 계속 했으니까 쉴 때는 거의 없었어요. 2017년도부터는. 너무 길었는데 아니요. 생각나면 또 너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럼 그때 얘기할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브라운 보트 관련해 가지고 좀 썰 같은 거 좀 얘기. 브라운 보트?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이제 아방형께서 그 이제 저게 잘 안 보이니까 저 CD가 너가 한번 찾아봐라. 너 찾으면은 뭐 약간 진짜 인정,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그 어제 놀러 오셨던 그 관호 형이랑 그 형도 엄청 아방형 진짜 팬인데 빅 샤라우트 관호 형. 진짜 또 그 형이랑 이제 Thank you. 저랑 이거를 막 엄청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약간. 근데 그 번개장터에서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더리 스네어 형이라고 이제 또 여기 엄청 팬 형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무튼 뽑기를 잘못했어요. 샀는데 이제 뒤에가 이제 젖어 있는 거예요 CD가. 그래가지고 건강했은 거지. 그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샀어요. 어쨌든 하나를 더 샀고, 근데 거기 판매자가 그 브라운 보트를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네. 그 샵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너가 그거 찾았을 때 그거 사귄 거 같다고 뭔가 좀 이상하다 네. 하고서 한 번 더 샀을 때 아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왔잖아. 근데 지금도 아마 검색해 보면 있을 있긴 수 있을 있을 거예요. 지금 검색하면은 그 네이버 스토어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혹시 뭐 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네이버 스토어에 검색 한번 하고. 네. 이게 진짜래요. 이게 음원도 그때 유통사 쪽에 됐던 거라서 음원이 없어요. 아마 멜론 뭐 아이튠즈 이런 데서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밴드캠프에선 들을 수 있어요. blacklotus.bandcamp.com 여기서는 들을 수 있고 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모천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또 아방 형님의 힙합 연대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형님들은 윤재형이랑 범수 형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는 힙합 클럽을 주로 가서 원래 형들이 맞아, 대구에 맞아, 맞아. 살고 계셨는데 저희는 힙합 클럽을 자주 다니면서 사실 저를 처음 그런데 데리고 간 형이 이 두 분이시고 저한테 또 뜻깊은 분들인데 두 분은 어떻게 힙합을 플레이하게 됐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는 지금 그 힙합 클럽을 진짜 많이 다녔잖아.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힙합 노래 들으면 다니면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서울에서 피자집을 이제 와 창업을 하려고 이제 올라간 진짜 옛날에 가는데 2019년이었죠. 18년 18년쯤이었을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힙합을 좀 듣고 싶은 마음에 인스타그램을 엄청 검색을 했지. 근데 아방 형님하고 기믹스 형님하고 저기 엘리 사운드에서 플레이하는 거를 보고서 매료가 돼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서 거기를 한번 더 가봤지. 경리단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이제 지금은 없어졌어. 근데 완전히 거기는 진짜 경리단길에서 딱 들어가면은 한 10시쯤 가면 거기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그 맥주집 있었잖아요. 맥파이였나? 맥파이 아니고 그 세계 맥주처럼 그냥 아, 꺼내서 먹는 그런 거였어. 그래. 거기 이제 두 곳만 열었는데 아 여기가 맞나 하고서 갔는데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하였는데 진짜 완전 소굴 같았어. 갔는데 와 말도 안 되는 음악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때 DJ가 기믹스 형이었거든. 와 너무 스킬풀하고 너무 멋있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내가 힙합 클럽을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와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못 잊을 것 같아 진짜로. 전부 다 바이닐로 플레이를. 바이닐로 플레이를 했고 거기에다가 저글도 그렇고 스크래치도 그렇고 너무 맛있게 하고 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힙합 음악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매료가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아 나도 그때 당시 이제 판을 조금 모으고 있는 상태였는데 힙합을 좀 중심으로 모아보자
하고서 하나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나도 뭔가 집에서 저글링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맨날 혼자 있을 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비볐지. 어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잘 멋있었어. 비볐어. 그리고 첨언을 살짝 하자면 그 앨리 사운드라는 데가 이제 카라멜 잭이라는 DJ 그분이 사장을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어요. 어쿠스틱 자체가 좋았고 술도 쌌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랑 기믹스랑 루비앙이라는 친구랑 카라멜 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되게 가장 열정적으로 디제잉을 할 때였다고. 뭐 사람이 많건 적건 진짜 뭐 2명 앞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야 대한민국에서 힙합 이렇게 올나잇으로 나오는데 어딨어 바이닐로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몇 명 중에 한 명이 범수였던 거고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뭐 우리랑 교류가 있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이제 아 자주 오는 친구구나 음악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딱 자기 스타일 있고 형님들이 뭐 너무 멋있게 이렇게 활동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지금의 재밌었어.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범수 형 그래도 좀 이렇게 봤으니까 이 정도까지 저는 좋아하시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아방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직접 봤다니까 저도 부럽기도 하고 근데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죠. 그냥 칭찬이라 뭐 하여튼 새로운 세계를 봤다는 것처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와버리게 되다니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폭 빠져버렸죠 아주 그냥. 우리 그때 2018년 때 재밌었을 때 그때 이제 범수가 나 아직 기억나는 그 순양이라고 그 친구 이제 집 옥상에서 순푸타 파티 예, 였었죠. 루프탑 파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범수가 그때 시티팝 시티팝 또 세라토로 시티팝을 이렇게 쓰는데 시티팝 근데 진짜 완전 잊고 있던 기억인데. 네, 와타시 얼굴이 와 너무 와타시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쓰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줄 이어폰을 이렇게 딱 끼고 범수가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이 돼서는 이제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좀 모습으로 이렇게 범수가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맞아. 엘리 사운드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형한테는 되게 쇼킹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힙합 좋아하시고 스트릿 패션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돼버린 것 같았어. 그때 딱 갔는데 그 장면들이.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맞아요. 그런 좋아요. 것 오히려 같아요.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이 친해지시게 될지도 저는 몰랐고 맞아. 원체 또 이제 그 느낌을 받았지. 이 친구들이 블랙로터스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 음악들을 그냥 뭐 단순 팬이 아니고 난 진짜 그 리스펙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내가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런 그 자연스러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막 선을 그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지. 근데 범수도 그 열정과 이런 게 느껴졌으니까 뭐 할 때마다 힙합이 주제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하고 싶고 또 그냥 아예 모르는 사이라도 DJ로서도 이 친구가 성장하고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좀 많이 지금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윤재도 그렇고 윤재도 뭐 처음에는 팬과 아티스트로 만났지만 이 친구한테 내가 그 레코드 한 장 선물해 줬는데 그게 지금 몇천 장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또 뭐 되게 뿌듯하지 사실. 테이프 같은 것도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데크도 없던 친구들이 데크 사고 막 이런 걸 느끼면은 진짜 사실 말도 못하는 희열이 있어요 그런 게. 이 얘기만 더 하고 싶은 게 나는 선생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다 독학을 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누군가한테 만약에 선생이 존재한다면 조금 더 빠르고
양질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막 뭐 나는 왜 선생이 없지 이런 거보다 나는 이렇게 길을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된 무슨 돌담길 이런 데 안 가도 되는 거거든. 그런 걸 난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인 그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답설 야준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가에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뒤에서 따라오는 거다. 그게 답설 야준거라는 말이.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는 먼저 걸어가게 돼 있는 거고 그래야 그 길이 길인지 알고 간다는 거지. 화이팅 형.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니. 네, 좋아. 저도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바로 팬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헤드룸 라커즈 영상이 저한테는 너무 셌었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진짜 저는 너무 약간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거 비슷한 친구들도 없고 이래서 외로웠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멘트가 그 굵직굵직한 힙합 좋아해 같이 좋아하자 같이 공부하자 그거였어. 또 파보자 뭐 그런 거. 그게 진짜 짱이었어. 맞아. 듣고 싶었던 누군가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었는데 아직도 저 유튜브 댓글로 있을걸요. 제가 6년 전에 7년 전에 달았던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제 윤재영도 힙합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힙합 사랑, 힙합 진짜 사랑하죠. 근데 뭐 어릴 적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막 초등학생 때 막 원타임 듣고 뭐 조피디 막 뭐야 다이나믹 뭐 12매스 뭐 그런 걸로 이제 막 그때는 이게 막 진짜 힙합이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좋네. 그 딱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대구 사람들은 이제 세이클럽을 했었거든요. 그 서울 사람들은 이제 버디버디를 하고. 근데 그 세이클럽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브금으로 제가 그 다이나믹 듀오 1집에 이력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몇 살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네. 이력설. 근데 이력서라는 노래 그 이제 인트로 부분이 스크래치가 진짜 맛깔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처음 듣고 와 이게 진짜 멋있다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힙합이라는 걸 좋아하고 그때 당시 이제 초등학교 제가 이제 거기 지산범물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용지 초등학교라는 곳에 나왔는데 거기 이제 학교 축제 같은 걸 했어요.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조피디의 그 인순이랑 같이 한 거 그 친구여라는 노래 조피디 랩 부분을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랩을 한번 해봤었어요. 공식적인.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았어. 아무튼 뭐 어릴 적 뭐 그런 거고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막 취향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뭐 EDM도 들으러 갔다가 다시 또 힙합으로 왔다가 비트박스도. 예, 아마 중학생 때 비트박스 했었고 그러다가 좀 나중에 얘긴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2016년에 제가 휴학을 한번 했었거든요.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제 집이 홍대랑 좀 가까웠거든요. 그때 이제 홍대에서 뭐 알바하고 자주 이제 근처에 뭐 음악 들을 데 없나 이제 갔다가 그때 당시 이제 원선 형님이 하는 그 클럽이 있었어요. 인투딥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주로 랩으로 라이브를 언더그라운드 이제 래퍼분들이 이제 하는 거를 많이 들으러 갔어요. 뭐 오픈 마이크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진짜 다양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그런 래퍼분들이 아니라 좀 막 G펑크를 하는 형님도 있었고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런 뭐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좀 접했었고 그때는 뭐 근데 DJ나 이런 거는 전혀 제가 생각을 안 했었고 그거는 제 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뉴욕 여행을 그 16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 뭐 흑인 관련된 흑인 블랙 뮤직 컬처 관련된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엄청 그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졸업 작품으로도 제가 막 흑인 관련된 막 일러스트를 막 엄청 그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제일 열심히 놀았죠. 3, 4학년 때. 그때 이제 범수를 이제 대구 시내 이제 브레드라는 클럽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 막 엄청 막 맨날 매주 이제 힙합 음악을 들으러 왔었죠. 그러다 제가 불러 들어온 거고. 그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7년 말에 경영이를 이제 인스타로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얘 사진은 없었어요 그때. 얘가 신비주의였죠. 예, 막 아카이빙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올리는 거야. 뭐 음악도 올리고 뭐 옷도 올리고 뭐 문화적인 거 올리고 막 그러길래 아, 이 사람 뭘까 해서 이제 DM을 막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어린 거야. 나는 최소 그래도 나랑 동년배거나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19살 막 고등학생이 막 만나자고 했어요. 그냥 시내에서 한번. 내가 자주 가는데 그때 당시 뭐 디스크봉 뭐 거기 또 90년대 스타일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고 하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시내에서 딱 만나는데 웬 저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민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얘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가고 그러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엄청 친해지고. 네.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평범해서 놀랐다 했나? 뭐 하여튼 옷을 못 입어서 놀랐다 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뭐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여서 놀랐다 했나? 하여튼 아니 뭔가 그건 아니고. 놀랐던 게 한 번 있었던 거야. 그건 아니고 제 기억으로. 뭔가 좀 아무튼 웃겼어. 뭔가 그때 당시 이제 경영이는 좀 지금처럼 뭔가 이게 안 올라온 진짜 좀 애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만나 보니까 얘는 알면 할수록 얘가 좀 대단함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뭔가 얘가 조금 처음에는 뭐 애송이 새끼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제 얘를 하루하루 만나면서 얘가 되게 대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동생이지만 얘를 좀 리스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붙어 다니고 그 17년 18년 그 기간 동안은 거의 매주 놀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랑. 그렇죠. 매주 놀았어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졸업을 하고 19년도에 졸업식 하고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 범수가 이제 피자집 사업한다고 먼저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때 올라가고 나서 얘가 미리 뭐 엘리 사운드라든지 이태원의 그런 공간들을 미리 얘가 좀 경험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범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번 주 어디 갈래? 네. 야 이번 주 누가 이렇게 푼다더라 네. 하면서 있을 때마다 이제 보내주고. 윤재는 항상 나오는 친구였어. 보내주면 그래서 윤재랑 붙어가지고 이제 베뉴에 맞아. 많은 베뉴에 이제 놀러 다녔었지. 그때 당시에 뭐 만평이라든지 맞아. 아니면은 또 뭐 저기 이태원 리빙룸 자주 갔었고. 음. 저는 그때 이제 범수가 기믹스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리빙룸에서 이제 기믹스 형이 디제잉을 한다고 이제 가자고 해서 그때 저는 기믹스 형을 딱 처음 봤을 때 막 7인치 바이닐로 이제 막 디제잉을 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범수가 이런 분들 보러 다니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클럽 DJ들이랑은 확실히 결이 달랐거든요. 진짜 좀 와 이게 너무 그 대중을 의식하는 그런 디제잉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이건 진짜 멋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트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이제 범수랑 같이 그런 공간들 DJ 보러 다니고 뭐 하다가 범수가 저한테도 막 바이닐을 모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나는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혼자 못 박아두고 그런 그냥 얘기를 했어. 돈을 일단 네. 너무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평일에도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연락을 하면은 우리 집 많이 놀러 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항상 내가 바이닐을 그때 모으고 있는 상태니까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좋다 그러면 야 윤재 너도 이거 사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악마의 꼬시거든. 속삭임을. 근데 계속 내가 사줄 수는 없고 네가 사라. 형도 대구 계실 때 근데 디제잉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셨잖아요. 그 하는 거에 관심은 대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 음악을 좋아했지. 근데 이제 디제잉 플레이어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이닐 콜렉하는 뭐, 거든 더더욱. 그렇죠. 뭐 아무튼 뭐 나는 이제 그림이나 아트웍으로 이제 좀 서포트를 하다 좀 요런 주의였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뭔가 확실히 이제 아무리 잘하는 DJ더라도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고 개인마다 그런 게 있잖아 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범수랑 이렇게 놀다가 그 엘리 사운드를 나도 이제 따라가게 된 거야. 맞아 한번. 그날 맞아 리빙룸 갔다가 네. 엘리 사운드를 이제 디스코 서프 갔다가 맞아 엘리 사운드를 이제 간 거야. 이제 근데 그때 좀 놀다가 이제 우리가 그때 좀 친구들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우르르 들어갔다가 이제 이제 다른 술 뭐 2차로 뭐 3차인가 4차인가 아무튼
딴 데를 가려고 나온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엘리 사운드 계단에서 누가 툭툭툭 올라오는데 막 진짜 범상치 않은 무슨 진짜 도깨비 같은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야 진짜. 진짜 진짜 무서웠어. 첫 표현이 진짜 도깨비였어. 너무 포스가 이 강렬한 사람이 뚝 나오는데 그게 아방형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도 저런 오클리 안경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이렇게 계셨는데 막 목소리가 막 걸걸하신 거야. 막 그래서 범수야 저분 누구셔? 이렇게 내가 그때까지 아방형을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범수가 저분 아방가르드박 님이라고 뭐 비트도 만들고 디제잉도 하시는 분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마침 우리가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방형이 왜 이제 와서 벌써 가세요? 전 이제 시작인데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진짜 나도 너무 아쉬운 거야. 저분의 포스가 너무 이렇게 멋진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뭔가 어쨌든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소주를 먹으러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야간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이제 아방가르드 박 한번 쳐보자 해서 멜론으로 그때 당시 멜론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멜론으로 아방가르드 박을 쳐서 그 반반이라는 앨범이 있어. 요거 앨범 토크 그거를 이제 딱 들으면서 집에 갔는데 와 싶은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누자베스처럼 이제 그런 샘플링 힙합을 하는 누자베스 말고 이제 다른 좀 안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엄청 찾고 있었거든. 이제 그때 이제 아방가르드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딱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방형을 엄청 좀 팬이 되겠다고 약간 생각해서 엄청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아방형이랑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이제 아방형이 2019년도 11월에 저기 그 레게 하시는 스마일리송이라는 형님이 하는 가게가 있었거든. 레게바 로우이라고. 거기서 이제 음감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방형이 이제 필드에서 트시는 그런 곡들 말고 좀 영감을 얻는 곡들이나 좀 그런 청음용, 감상용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틀면서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였거든. 이제 그때 나는 막 가서 막 라이브 페인팅 막 아이패드로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 그림도 맞아. 지금 입고 있잖아. 이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건 내가 그냥 팬심으로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이 있었고 엉덩이밖에 안 나. 진짜? 그래. 이따가. 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음반을 아방형이 나중에 술자리에서 나한테 선물 주신 거야. 메시지를 적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그 범수가 맨날 나한테 바이닐 사라고 했던 그 얘기 거절을 내가 맨날 했었잖아. 그게 싹 다 무너지고 바이닐 모아야겠다. 안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이닐 모으다가 뭐 디제잉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게 50장, 100장, 200장 쌓이니까 그렇게 이제 힙합 디제잉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아방형 쪽을 이제 저도 엄청 좋아해서 그런 샘플링 힙합 쪽을 막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좀 R&B랑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에 좀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뉴잭 스윙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잭 스윙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뉴잭 스윙은 이제 90년대 뭐 80년대 후반 뭐 그때부터 이제 나타난 뭐 음악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소울 펑크 음악이었던 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새로운 악기로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나타난 근데 그게 90년대 좀 대중음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바비 브라운이나 뭐 포스 MD 뭐 그런 이제 그런 팀들이나 뭐 솔로 가수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대박을 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뭐 최근에는 뭐 뉴진스도 그런 음악을 막 이렇게 했었고 우리나라에는 뭐 듀스가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이제 어릴 때 들었던 음악들이라 이게 또 익숙하기도 하고 사람들 반응 주기도 쉽고 해서 좀 그런 음악으로 점점 이제 제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방형 음악을 막 아예 또 안 듣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저도 가끔씩 이제 섞어서 또 듣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또 형 성격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쾌활하고. 밝은 에너지에 좋잖아요. 좀 신나고 노래. 네. 놀기 좋고 또 형의 약간 위아더 월드 스타일이시니까 그렇죠. 대구에서도 항상 갑자기 이제 얘기 나올 안 때 하네. 되면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져 있고. 거의 피리 부는 소년이었어. 거의 한 10명씩이 모여가지고 우르르르 갔다가 이제 밭을 하나 2개 사놓고서 이제 먹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변하긴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막 어깨 동무도 막 하고 그런 일이 너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적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요즘은 그때보다는 조금 차분해진 것 같고 확실히 내가 뭐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막 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걸 이제 나도 깨달은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 좀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 그세 분의 이제 뭐 나름 배경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힙합 같이 나눴는지 힙합에 대한 이야기나 소리를 나누는지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이제 좀 대구 쪽 이야기들 뭐 그래도 대구 사셨고 대구에서 공연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랑 앞으로 계획 같은 거를 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2부에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